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영상 신청해 주시는 분들 아마도 저희가 같이 집필한 중국 주식 투자 비결을 사시거나 아니면 사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이 책을 어떻게 내게 됐고 또 이 책 안에 어떤 전략들을 담았는지 아주 짧게 좀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이철 작가님 같이 오셨고요. 저는 살짝 이 책에 기여한 신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너무 겸손하시네요. 네, 아니 아주 살짝 그냥 딱 손가락만 짚은 정도고요. 네, 일단 그 책이 이번 책이 첫 번째 책은 아니죠? 저는 두 번째 책입니다. 네, 그 전에 어떤 책 내셨죠? 저는 중국의 선택이라는 책을 작년 이맘때쯤 냈어요. 그 책은 잘 팔렸나요? 글쎄요. 충분한 인쇄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책인데, 이 두 번째 책 중국 주식 투자 비결. 요즘 중국 주식이 굉장히 좀 핫하기도 한데 또 이 중국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분도 많으셔서 이 책이 특히나 또 이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준비를 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철 작가님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중국에 1997년에 주재원으로 생활을 시작해서 중간에 한국에 돌아간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약 25년 정도 중국에서 살면서 한국 기업, 이스라엘 기업, 중국 기업들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좀 쌓고 이제는 이제 글을 주로 쓰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신다면 주로 어떤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주로 중국에 관한 경제, 산업, 그리고 정치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지만 우리 신혜리 대표님은 여러 미디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사실 출연 안 하시는 미디어가 별로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열심히 그 라디오를 굉장히 좀 하고 있습니다. MBC, SBS, KBS, TBS, YTN까지. 그럼 주요 미디어는 거의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 모르시는 분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신혜리 기자라고 하고 지금 뉴스포터라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 신문사, 방송사에서도 일을 하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나왔고 국제 경제 실시간 뉴스를 이제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그때 페이스북에 런칭한 게 뉴스포터고요. 아마 다음에 나오겠지만 질문이 거기에서 우리 이철 작가님을 만나 뵙게 됐고 그렇죠. 그때 사실 이철 작가님 먼저 연락 주셨죠. 뉴스포터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뉴스포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 지인이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그 지인분 혹시 누구셨죠? 우병오라는 분인데요. 지금 이름 대면 알만한 그 바이오 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세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뉴스포터하고 상성이 좋다면서 거기 참여를 하면 저한테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그분한테 한우를 한번 좀 사드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저한테도 은인이고 우리 이철 작가님한테도 굉장히 은인이신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PCR 검사를 여러 번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다 받기로 했습니다. 역시 의리가 있으시고. 그렇죠. 제가 이 화면을 대신해서 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포터에 사실 이제 중국 담당하시면서 매일 새벽 6시만 되면 이제 중국 관련한 경제 소식을 쫙 정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파이낸셜 타임스 뿐만 아니라 정말 유수의 그 외신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새벽에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셔서 저희 뉴스포터 독자님들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 그런 쪽으로 좀 중국의 선택을 이야기하셨다면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중국 아니라 한국 주식도 투자를 안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주로 이제 컨설턴트로 일을 많이 했는데 특정 회사의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가지게 되면 그 이해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번 책의 기획은 출판사에서 기획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실제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런 책을 쓴다는 것은 좀 힘에 부치는 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신 기자님 여러 번 설득하고 조르고 네. 제발 좀 협력해달라고 해서 네. 쓰게 된 거잖아요. 아니 제가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아니 이걸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저한테 굳이 같이 쓰자고 하실까 좀 의아했었는데 주식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네. 사실은 제가 약간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경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분석도 잘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굉장히 지식 다양하신데 투자를 안 하신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의아했거든요. 네.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 욕심을 누르신 거군요. 뭐 좋게 얘기하면 네, 그렇고요. 네. 진실은 아마 제가 투자할 돈이 별로 없었다. 이게 더 가까울지도 모르죠. 네. 아유 요즘 돈이 없어도 다들 대출 받고 이런저런 하니까요. 사실 기자들도 저도 기자 생활할 땐 주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비슷한 이유였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 대략 이해가 됩니다. 제가 사실 혹시 원하지 않는 책을 쓰시게 제가 강요한 게 아닌가 네. 이런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신 기자님은 어떻게 동의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의리. 네, 저 정말 뉴스포터에서 이렇게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항상 일정한 시간에 거의 봉사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철님의 부탁이라면 이걸 거절할 수 없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시간 중에 이거를 사실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제 자신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우리 이철님이 부탁하신 거라면 꼭 같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단 있었고요. 제가 이제 매일 하는 일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 어떤 소식을 전달해야지 투자에 용이할까 그리고 어떤 소식을 투자자들이 원할까 이거를 사실 거의 매일매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중국 주식에 관한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이철 작가님한테 이거를 같이 기획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냥 잘하는 거는 이미 정말 많은 방대한 정보 안에서 정말 필요한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서 배달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뉴스포터인데 사실 그 마음으로 이 책도 같이 썼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의 ETF를 투자할 때 어떤 걸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이 정도의 펀드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했던 그런 펀드들을 좀 선별을 해서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잘 이렇게 포장하고 분석한 것 뿐이고요.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사실 신 기자님이 아니었으면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협력하셨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책이 정말 너무 잘 나가서 다음부터는 저에게 부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혹시 잘 나가시면 그때도 부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은 중국에 거주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주식 사야 돼?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중국 주식 어느 게 좋아? 뭐가 좋아? 이런 질문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권력과 가까운 기업이 어떤 기업이야?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죠. 하나는 이전까지는 거의 순수한 경제적 시각에서 중국의 기업 주식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의 권력이나 정부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인식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권력자 몇몇 사람 또는 개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중국의 국가 전략과 중국의 산업 정책 이것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한국의 중국 주식 투자 또는 중국 기업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는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점을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게 작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마민
네. 마윈이 그 중국 정부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호되게 혼나는 걸 네. 보면서 와 이게 가능한가? 네. 그리고 디디 추싱이라는 굉장히 떠오르는 기업 네. 펀더멘털 굉장히 좋잖아요. 네. 영업이익률 이런 게 나빠진 게 아닌데 네. 갑자기 상장 폐지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년에 정말 그 말씀하신 게 네. 이 중국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기업의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네. 어쩌면 그 기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같이 보지 않으면 네.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어도 그 기업의 주가는 폭망할 수 있겠구나. 네, 뭐 네. 이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점에서 정말 이 책이 네. 저는 정말 투자자들에게 담비와 같은 그런 소식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중국 공산당이 사실 많은 권력을 휘두른다고 할까 심하게 얘기하면 전횡을 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민간 대기업에게 이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 중국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에 거스르는 중국 기업은 사실상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게 사실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 도서 중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외신을 계속 보지만 외신만서도 중국에 대한 그런 정책을 아주 깊게 분석해주는 외신 기사도 찾아보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점이 있어요. 네, 그 중국 관련된 뉴스는 하나하나 스팟, 점으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데 사실은 그 시간축에 따라서 그 점들이 어떤 맥락에서 연결이 되고 흘러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만일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마윈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것이고 디디 추싱이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 라는 위협감도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석해드리고 풀어드리는 게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죽음이 아니라 아마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이 중국 주식 투자 비결을 읽어보면요. 이 특정 종목을 짚어주거나 뭐 차트 분석 이런 네. 것보다는 이 중국의 정책이나 산업 기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이 이제 실렸잖아요. 그렇게 그 비중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정부, 중국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를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단기간에 있어서의 분석 기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승자 독식의 나라라고요. 네. 그러니까 디디 주식만 해도 경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경쟁자라고 할 만한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산업 또는 업종이 전망이 좋다면 그 업종의 승자가 사실상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각광을 받을 다음 종목은 무엇일까? 다음 산업은 뭐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이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죠. 네. 책을 사시면 그 아주 유명한 산업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주식 투자 비결을 꼭 사서 보시면 그 방향과 산업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며칠 사이에, 사실 며칠이 아니죠. 몇 달 사이에 이 중국 증시가 정말 요동을 쳤고요.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기 과연 중국에 투자하기 좋을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투자하기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주식의 변동성은 거의 최대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주식 어디를 보나 그 변동의 폭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 주식만한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중국 주식의 또 하나의 특징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대 자본, 글로벌 자본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식의 큰 변동성,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동성이 오고 있고 전 세계의 통화 완화로 인해서 확대되어 있는 자본이 과연 여기에 베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만일에 베팅을 한다면 크게 올라가는 한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철수들을 한다면 대폭락을 할 가능성도 있는 그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기를 저가 매수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빨리 던질 건 던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있는 유망 기업들 좀 더 보시고 이때쯤이면 내가 투자 되겠다 하면 정말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나중에는 놀라운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는 예. 잘못 다가는 정말 상패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주식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면 뭐 실적이 어떻고 뭐 어디서 수익을 내고 영업이익률 어떻고 이런 펀더멘탈만 설명을 하지 사실 이렇게 큰 그림 그러니까 빅피처로 사실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책에 지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중국 주식 이거 도대체 어떤 책이야? 라고 하면 저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큰 그림의 분석이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미중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 세계 경제 중에 이 중국이 소비 대국과 생산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꼭 중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제 전문 기자들은 정말 필수로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정치는 사실상 우리나라로 인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적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 미국, 러시아 이런 강국들이 서로 간의 경쟁과 또 견제를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의 정보는 개방돼 있어서 많이 보고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공산권에 해당이 되는 중국에 대한 그런 정보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석이 또 잘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정책, 국가 전략, 그것들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신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중국 주식 투자 비결 이 책은 전국 모든 서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중국 주식 투자 비결 이렇게 치시면 바로 온라인으로도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북으로도 아마 몇 개월 후에는 런칭이 된다고 하니까 뉴스포터 독자님들 해외에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이철님 유튜브 구독자분도 많이 해외에 계시잖아요. 해외 많이 계세요. 온라인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다음에 요거 한 10세 정도 찍을 때 축하 이벤트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